조각보에 내재된 음양 오행에 대한 연구, 하도와 낙서를 중심으로 김민정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본 연구는 지금까지 조각보를 해석함에 있어 여인들의 솜씨나 근검절약의 결과물 또는 여인들의 한을 담아낸 관점에 의의를 제기한다. 먼저 조선시대 사람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사상적 원형인 음양오행의 원리에 근본이 되는 하도 낙서를 분석하고 그 수가 가진 이치를 파악하였다. 수의 이치를 통해 하도와 낙서가 가리키는 상을 도출하여 그것이 조각보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19세기 유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결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하도는 만물의 생성 원리고 그 수리를 통해 태극이라는 상으로 지원된다. 오방색이 적용된 태극은 음색인 파랑과 양색인 빨강으로 순환을 표현하고 있는데 조각보에서 태극의 상과 일치하는 구성과 배색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낙서는 만물의 순환 원리이며 그 수리를 통해 삼마방진의 상으로 치환된다. 삼마방진으로부터 기본형, 회전형, 오른내림형, 방사형의 4가지 유형을 추출하였고 이 유형에 부합하는 조각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하도의 수, 10과 낙서의 수, 9가 더해져 만들어진 바둑의 천지복제도를 삼마방진의 확장인 19마방진으로 해석하여 십자형, 사각불형, 파문형, 바둑판형의 4가지 유형을 추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조각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조각보는 색감, 구조미 등의 유려함으로 인해 조선시대 미학을 나타내는 산물로 대표된다. 이것을 몇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서구 예술 개념을 기준으로 조각보가 예술에 준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둘째, 조선시대 여인들의 한을 담은 삶의 투영으로 보기도 했다. 셋째, 주술적 의미나 내적 심리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기원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사람들은 길흉 화복을 염두에 두어 글자 하나 무늬 하나에도 의미를 담았다. 그럼에도 조각보를 제작할 때 조각들을 한 땀 한 땀 이어붙여 치성을 들인다는 과정과 행위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세모, 네모 등의 형태와 다양한 배색으로 완성되는 조각보 구성의 의미적 측면에 대해 간과했다. 한국예술을 단순한 과학적 분류나 체계화로 해석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 해석학적으로 이해할 것을 환기했던 미학자 이인범의 주장처럼 조각보를 해석함에 있어 당시의 사상 원형을 이해하지 않고서 서양의 제도가 낳은 어휘인 예술로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다. 본 연구는 자수, 조각보 등 교방문화재 수집가인 허동화가 조각보는 계산된 질서의 미보다 한층 더 높이 감추어진 수리의 미학 아래 조각들 전체가 화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단초이다. 동양에 관한 하나의 기초이자 세계관의 기초인 음양 오행의 수리를 감추어진 수리로 파악하고 조선시대 조각보의 구성의 이치를 밝히고자 한다. 음양오행은 천지만물의 구성 원리를 설명하는 동양의 철학으로 고도의 수리적 논리성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동양적 세계관은 고대인들의 생활 경험을 통해 구축된 것이며 조선시대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오정색이나 오방색 등이 음양오행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조선시대 복색 제도의 성립에 있어 음양오행 사상이 하나의 관념적 근거로 작용했던 것은 조선 왕조 또한 음양오행에 근거를 둔 색상의 복식을 그 의미에 따라 착용을 금지하거나 관장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음양오행은 시간적 우주 변화와 공간적 천지의 실상이 표현되어 있는 하도와 낙서가 출처이며
구체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도와 낙서의 수리를 바탕으로 음양오행을 이해하고 그것이 조각보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조각보가 담고 있는 구성의 원리와 의미를 음양오행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1-2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본 연구는 먼저 조각보의 기원과 조각보의 구성 방식을 요약한다. 연구의 근거로 삼는 조각보는 허동화의 저서 2권에서 추출했다. 총 229점의 자료 중 연구 대상은 제작 시기가 19세기 이전으로 밝혀진 것으로 한정했다. 제작 시기를 한정한 이유는 비교적 쉽게 훼손되는 섬유의 특성상 그 이전 시대의 유물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과 19세기까지가 한국인의 정신적 원형이 서구학문의 유입에 혼잡되기 이전의 시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원형으로서 음양오행에 대한 고찰은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음양오행의 근본이 되는 하도 낙서의 원리를 수로 밝힌 후 그 이치를 유형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 조각보에 대한 고찰 2-1 조각보의 기원. 조각보는 전통 보자기 유형 중 하나다. 보자기라는 생활도구가 만들어지고 발달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민족성과 관련이 있다. 이어령은 보자기 문명론을 서술했다. 보자기가 서양의 넛키 문화와 대별되는 동양의 싸기 문화를 대표한다 했다. 둥근 것, 네모난 것, 딱딱한 것 등 보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물건은 다양하다. 많은 연구자들은 조각보가 쓰고 남은 천들을 활용해 만든 것에 동의하며 조각보의 발달은 보자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자기는 협소한 주거 공간에서 계폐에 따라 신축이 자유로워 보관 혹은 운반으로 사용할 때는 용적을 최대한 이용하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둘 수 있으므로 좋았다는 실용적 측면과 의례적인 정성을 다해 만든 보자기들은 복을 유보해 두는 것으로도 여겨 보자기를 장롱 속에 넣어두면 초복의 매체가 된다는 정신적 측면이 발달 요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용순은 조각보가 물건을 싸고 덮고 가리고 운반하는 실용적 기능을 가진 것과 올레용 수보나 조각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복을 기원하는 정신적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한편 보자기는 사용계층에 따라 궁중에서 쓰였던 궁보와 서민층에서 쓰였던 민보, 구조에 따라서는 한 겹의 천으로 만들어 자파를 쌌던 홀보와 겹보, 솜을 넣은 솜보, 누벼 만든 누비보, 천조각을 이어 만든 조각보, 바탕천에 기름종이를 대거나 기름종이로 만든 식지보 등으로 구분된다. 문양이 유무 용도별, 재료별, 크기별로 또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각보를 민보에 배치했다. 조각보는 특별한 용도 없이 만들어진 것이 많다. 정신적 기능을 담은 물건으로서의 조각보는 오랜 기간 소지하는 것이므로 공을 들인다는 제작 과정뿐 아니라 구성과 배색도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다. 2-2 조각보의 구성. 보자기의 완성형은 대부분 정방형이고 조각보도 그 완성형은 정방형이 많다. 여기서는 조각의 배치 방식을 질서 있게 나열된 질서형, 중앙에서부터 퍼져나오는 파문형, 수직 또는 수평 구조 안에 배치되는 직선형, 조각들이 덧이어져 자유롭게 배치된 자유형 등 4가지로 분류한다. 질서형과 파문형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게 많고 중심에 고리가 달린 게 많다. 구성에서는 시대와 지역을 넘어 다양한 문화유산에서 볼 수 있는 구도가 확인된다. 정동기 시대의 세문경의 무늬, 고구려 시대 곱은 쌍용총의 천정구조, 인도 만달라 구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조각보와 이들 사이에 의미상 공통 요소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문양은 상식적 효과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이상의 인간적 염원과 사상성을 외형화한다는 이선재 주장은 조각보에 표현되고 있는 구성과 색채가 지닌 정신적 측면을 제고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음양오행의 체계를 천문지리, 역법, 기상, 의술, 음률, 문자, 제도, 역사에 이르기까지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열쇠로 세계관의 기초뿐 아니라 문화의 기초로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조각보의 구성을 해석한다. 직선형과 자유형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주로 재료에 있어서 못이 조각보가 많으며 단색조가 많다. 또 조각의 형태나 크기가 자유분방하고 완성된 크기도 비교적 큰 것이 많다. 사방으로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조각보 가운데서도 물건을 싸는 실용성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음양오행의 수리. 동양에서는 천지자연과 만물의 구성 원리를 음양오행이란 도구로 파악했다. 음양오행에서 음양은 우주의 음과 양 두 가지 힘 또는 작용을, 오행은 목과 토금수의 5원소를 말하며 순환운동을 하고 있는 5개의 힘이다. 음양오행은 하도낙설을 근간으로 하여 역학의 근원적 존재 원리이며 변화지도와 역수원리의 표상체계이자 동양에서 우주를 설명하는 체계이다. 하도란 고대 중국 복희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 머리는 용이요 몸은 말의 형상을 한 신비로운 짐승이 하수에 출현하였으며 그 등에 있는 55개의 점에서 천지창조와 만물 생성의 이치를 깨달아 8괴를 그렸다고 전해지는 것이다. 낙서는 하도 출현 후 2500년 지나 중국 하나라의 우임금이 치수사업을 할 당시 신령한 거북이가 낙수에 출현하였는데 그 등에 나타난 45개의 무늬에서 신묘한 도를 깨달아 치수사업에 성공했다고 한다. 동양학에서 하도와 낙서는 천지를 나타내면서 주역의 모체가 되었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하도 낙서에 내포된 수리 분석을 통해 음양오행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3-1 하도의 수리. 하도는 생명 창조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흰 점과 검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흰 점은 양을 의미하고 검은 점은 의미를 의미한다. 하도에 표시된 점의 수와 구조를 숫자로 표시하면 그림 2와 같이 전환할 수 있다. 1과 6, 2와 7, 3과 8, 4와 9가 짝을 이루지만 12, 5의 바깥에 배치되어 있는 데다 1, 3, 2, 4와 6, 8, 7, 9가 각각 안팎에 배치된 것으로 보아 원을 그리고 그 안과 밖에 배치한 것이다. 하도는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10개의 수가 나열된 그림으로 1, 3, 5, 7, 9는 양수이고 2, 4, 6, 8, 10은 음수다. 그리고 각각의 양수와 음수가 만나 짝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하도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천체가 회전하고 생명이 순환하듯 음과 양은 상승과 하강을 한다. 아래에서 왼쪽을 거쳐 위로 상승하는 것이 양운동, 위에서 오른쪽을 거쳐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음운동이다. 여기에서 상이나 하는 각각 양과 음이 극성한 곳이고 좌와 우는 각각 양과 음이 고루 있기 때문에 음양을 구분하면 그림사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공간이 이분화되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구성으로서 음과 양이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음양을 불문하고 하도의 내부에 있는 수는 1, 2, 3, 4, 5이고 외부에 있는 수는 6, 7, 8, 9, 10이다. 이때 그림 2위 하도의 내부에 있는 수를 생수라하고 외부에 있는 수를 성수라한다. 생수는 생장의 뜻이고 성수는 성쇠를 의미한다. 하도에 나타난 양수 중 1은 양의 처음 숫자이므로 양수를 대표로 삼고 양수의 대표가 되고 음수 중 2가 음의 처음 숫자이므로 음의 대표가 된다. 그림 5와 같이
양수인 1에서 양수인 3, 7, 9를 향해 움직이며 화살표와 같은 방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음의 시작인 2에서 음수 4, 6, 8을 향해 이동하며 화살표와 같은 방향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음과 양 모두 생하고 장하고 성하고 쇠하는 순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사의 음양의 공간적 구분에 이러한 순환이 부여될 때 그림 6과 같은 표현이 된다. 이것은 음양의 가장 원시적 개념인 태양의 위상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지되는 명암 변화 측면에서 연구하여 음양설의 기본 원리를 분석하는 관점이다. 아래에서 양이 생하여 왼쪽으로 자란 후 위쪽에서 가장 왕성하게 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쇠약해진다. 양이 가장 왕성할 때 음이 생겨서 오른쪽에서 움직이면서 자라게 되고 아래로 가면서 왕성하여진 후 왼쪽으로 가면서 쇠한다. 이처럼 음양이 서로 뿌리가 되어 함께 움직이면서 영원히 순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도는 좌선 순행하면서 서로 생성작용을 하며 우주 만물이 형성되는 것, 천지 창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천지 만물의 본체가 되고 이 음양의 움직임은 태극으로 형상화된다. 임종일은 태극은 만유의 본바탕으로서 만물이 나오고 들어감이 모두 이로 말미암는다. 태극은 시공의 이치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천지 만물을 모두 포함한다는 공간적 의미와 처음부터 끝까지를 뜻하는 시간적 의미가 함께 있다고 했다. 대전 만물이 있은즉 그 물건에 이치가 있고 이치가 있은즉 그 이치에 해당하는 기가 있고 기가 있은즉 상이 있고 상이 있은즉 상에 부합하는 수가 있다는 이기. 즉 이는 무형의 이치이며 기는 이치가 음양으로 자기를 드러낸 상태이므로 하도에서 나타난 수는 만물의 생성과 순환 원리를 나타내는 수이고 태극은 그 상이고 그 이치는 순환인 것이다. 태극에서 음양의 원리가 음양에서 사상의 원리가 사상에서 8개의 원리가 도출되었고 주역 64개로 전개되어 성리학이 모태가 되는 등 동양사상의 뿌리가 되었다. 3-2 낙서의 수리. 낙서는 그림 7과 같이 검은 점과 흰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하 좌우 사방과 함께 그 사이의 위치도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숫자로 표현하면 그림 8과 같이 1, 2, 3, 4, 5, 6, 7, 8, 9라는 9개의 숫자로 배치할 수 있다. 낙서의 수를 모두 더한 수는 45인데 천지만물의 생사를 주관하는 수이다. 낙서의 수는 가운데 5와 그 외곽의 수가 엮여 15를 이루는 체계를 가진다. 가로 세로 대각선 5쪽으로 더해도 15가 되는데 이것을 마방진이라 한다. 낙서에는 1에서 9까지 수가 사용되는데 10은 단수의 원리 1 더하기 0은 1에 의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동양의 수리에서 10에 붙어 있는 0은 차원이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운데 5를 중심으로 마주하고 있는 두 수 1과 9, 2와 8, 3과 7, 4와 6을 더하면 10이 된다. 이것은 10이 존재하진 않지만 10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낙서의 수가 이러한 어떠한 원리를 담고 있는지는 그림 9를 통해 알 수 있다. 양수의 진행 방향은 좌측으로 1, 3, 9, 7, 1로 순환하고 있다. 음수의 진행 방향은 양수와 반대로 우측으로 2, 4, 6, 8, 2로 순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도에서도 5와 10은 음양의 순환과는 다른 차원에 있었는데 낙서에서도 5는 양수의 순환에 위치해 있지 않다. 이것은 성수의 마지막 수인 10이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응하여 생수의 마지막 수인 5가 순환에 참여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서 음양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낙서는 5와 10을 제외한 8개의 숫자들이 각각 음의 궤도와 양의 궤도로 나누어 순환하는 구조로서 만물이 순차적으로 궤도를 따라 순환하고 변해가는 이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프랙탈과 같은 반복과 확장을 통해 다양한 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9마방진, 15마방진, 19마방진 등 그 수를 더해가면서 사계절과 천체의 움직임 등을 설명하는 수학적 이치로 전개되고 있다. 3-3 바둑판의 소리. 낙서와 마방진의 원리는 동양 문화로 기원이 깊은 바둑에서도 확인된다. 바둑은 검은돌과 흰돌을 나누어진 음양의 대결이기도 하고 바둑판의 구조가 하도의 수 10과 낙서의 수 9가 더해져 가로 세로 19줄로 구성되었다고 하여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다. 가로 19줄, 세로 19줄이 교차하고 있고 교차점은 361이다. 바둑판은 정방형으로 이루어져 땅의 형태를 본뜬 것으로서 그 안에 지리가 함축되어 있다. 가운데 점은 천원이라고 하는데 천원은 천지를 운행하는 중심이란 개념으로 태극을 상징하기도 한다. 천원점 0에서 시작하 1, 2, 3, 4, 5, 6, 7, 8, 9 방으로 전개되고 가로줄과 세로줄의 교차점을 하나의 자리로 간주하여 가로 19칸, 세로 19칸에 19마방진을 구성하면 그림 11과 같이 1에서부터 361까지의 수가 배열된다. 가로, 세로, 대각선의 19개의 수의 합이 모두 3439가 되며 모든 수의 합은 65,341이 된다. 그리고 천원점을 181을 중심으로 각 방의 수가 천원점 181을 중심으로 각 방의 수가 8의 배수만큼씩 늘어나 마지막 9방에서 방의 수가 72개가 된다. 천원점은 181, 181, 1방의 수의 합은 1448, 181 곱하기 8이고 2방은 2896, 181 곱하기 16이고 3방은 4344, 181 곱하기 24 등으로 확장되어 181이 8의 배수만큼 커진다. 표 3은 이것을 정리한 것이며 이를 통해 천원점의 위찬수의 방의 수만큼 곱해진 수를 갖는 매우 규칙적으로 확장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1, 19마방진. 그림 12, 19마방진의 단수와 패턴. 표 3, 19마방진의 방합수의 비례 관계. 방 0방, 1방, 2방, 3방, 9방 합계. 칸수 1, 8, 16, 24, 32, 40, 48, 56, 64, 72, 361. 한편 그림 12는 그림 11의 19마방진을 단수로 환원한 것인데 양쪽 끝 세로선과 양쪽 대각선이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로 배열되어 양쪽 끝 세로선과 양쪽 대각선이 1, 2, 3, 4, 5, 6, 7, 8, 9, 1로 배열되어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구조인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연결한 선은 사각부를 위에서 본 단면도와 같은데 그림 11에서도 계단식의 사각불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오벨리스크나 피라미드의 모형이 되며 땅에 기반을 둔 인간이 천원을 향하여 오르려는 염원이 담긴 것이다. 또한 그림 12에서 나타난 단수의 합은 표 4와 같은데 가로나 세로의 단수의 합이 다시 단수화하면 1이 되고 대각선으로 나열된 단수의 합도 91이고 그 단수도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로 세로의 각 줄의 합 3439의
단수는 1, 모든 수의 합 65,341의 단수 또한 1이다. 이로써 바둑판의 19마방지는 그 수가 1로 귀결되는 것이다. 1에서 시작한 수가 불어나 많은 변화가 있어도 결국 1이 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시작점은 시작됨이 없는 하나이며 하나의 끝남은 끝남이 없는 하나이다. 일시무실, 일종무종일이라는 천부경에 나타난 만물의 생성 근본이자 우주의 섭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바둑판을 낙서에서 비롯된 마방진의 원리로 분석하였을 때 그것은 만물의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하늘을 향한 인간의 기원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사 19마방진의 단수의 합과 그 단수. 4. 조각보에 나타난 음양오행의 원리. 이상에서 살펴본 음양오행의 원리는 수리에 의해 음과 양이 꼬리를 물고 순환하는 태극과 음과 양이 궤도를 갖고 순환하는 마방진으로 형상화되어 이치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태극과 마방진의 음양오행에 근거한 색을 적용하여 유형을 도출하고 각각의 유형이 조각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4-1 태극의 상. 앞서 우리는 하도를 통해 태극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았다. 그런데 하도의 상하 좌우는 태양과 달의 움직임에 의해 그림 13과 같이 상은 남쪽, 하는 북쪽, 좌는 동쪽, 우는 서쪽의 방향을 갖게 된다. 동양에서는 상을 남쪽으로 두는데 이는 관측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위쪽이 밝고 아래쪽이 어둡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 인간의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남쪽으로 갈수록 따뜻하고 북쪽으로 갈수록 차가운 것에 의해 정해진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태양이 가장 높을 때가 양인 남쪽, 태양이 없을 때를 음인 북쪽으로, 이에 따라 동은 왼쪽, 서는 오른쪽으로 나타내었다. 하도를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로 풀어낸 것이 오행인데 1과 6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수에 해당하며 물의 속성상 검은색이다. 2와 7은 1, 6에 대응하고 있는 존재로서 화에 해당하며 적색으로 보았다. 3, 8은 동쪽에서 태양이 솟아 만물에 싹이 트는 것으로 생각하여 목에 해당하며 청색으로, 4, 9는 단단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금에 해당하며 빛회색, 흰색으로 보았다. 5, 10은 물질의 토대가 되는 토에 해당하며 황색으로 보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방색이 태어났다. 양의 색은 적색, 금의 색은 흑색으로 적용되어 19세기 초기에 태극계는 태극의 색으로 적색과 흑색이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일반적으로 음과 양을 표현할 때 땅과 하늘, 여자와 남자로 맞대어 파랑과 빨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계도 반영되어 태극의 아래는 음의 색 파랑, 위는 양의 색 빨강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태극에서 볼 수 있는 정색과 적색, 그리고 그 형태는 음양의 발생과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은 기하학적으로 가지런히 배치되어 태극의 원리를 전형적으로 담고 있는 조각보이다. 이들은 완성형이 정방형인데 정방형은 땅을 의미한다. 그림 14의 경우는 중앙에 옅은 음색 조각을 배치하였고 꼬리를 비교적 진한 양색을 작게 배치하여 음양의 균형을 표현하고 있다. 음양의 순환 방향인 음의 시작점과 양의 시작점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그림 15는 조각보 중앙에 음양 즉 태극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 또한 가장자리에 있는 음양의 순환 구조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림 16은 음과 양이 마주하고 있는 구조지만 순환을 짐작할 만한 조각의 배치로 완성되었다. 음양색과 접하여 있는 색은 금의 흰색과 토의 황색으로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림 17을 18, 19, 20은 비교적 자유로운 조각과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7은 도형의 전개에 있어서 규칙적인 전개를 하고 있으나 음량에 기초한 색의 사용에 있어서는 자유롭다. 가운데 중앙에 옥색과 황색이 나뉘어져 배치되어 있는데 황색을 옥색과 그 근접색인 푸른색의 덩어리와 분리함으로써 더욱 중심으로 보이게 한 것은 하도의 중앙색인 황색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8은 그림 17과 같이 중앙에 황색과 옥색이 배치되고 그 둘레를 청색과 적색이 상하 좌우를 돌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조각보에는 우리 민족의 다양한 방식으로 하도에서 도출된 태극의 음양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4-2 마방진의 상 앞장의 낙서의 수에서 나타난 마방진에 대해 고찰하여 만물의 순환의 원리를 밝혔다. 3마방진에서는 음과 양이 서클을 이루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의 배치의 확장에 따라 표와 같이 4가지로 분석하였다. 3마방진의 음양 구도를 그대로 표현하는 기본형 음수 2, 4, 6, 8을 바깥으로 확장했을 때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순환형, 양수 1, 2, 1, 3, 7, 9를 바깥으로 확장했을 때 만들어지는 오른내림형, 양수 1, 3, 7, 8, 1, 3, 7, 9에 마주하는 수를 밖으로 확장했을 때 만들어지는 방사형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오른내림형은 음양이 사선으로 배치되면서 배치되지 않은 면은 주로 백색이나 황색 등이 사용되는 것을 보아 음양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표 5에서는 이 오른내림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양의 색이 각각의 패턴대로 배치되어 있지만 음양이 반전되어 표현된 조각보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본형으로 분류되는 그림 21의 조각보는 마방진의 음양의 구조를 전형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중앙의 고리를 양색으로 처리하여 음양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22는 일견 삼각형을 기본 단위로 하는 바람개비 형태만 인식하기 쉬우나 가로 3등분, 세로 3등분의 마방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양의 위치는 역전되어 있으나 음양의 구도를 인식한 패치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바람개비 조각보의 예는 찾아볼 수 있다. 회전형은 낙서의 음양 순환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구조이다. 그림 23의 조각보는 중앙부에 양색 계열과 음색 계열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금의 백색을 사이에 두고 양과 음을 배치하여 마방진의 순환 원리를 구현한다. 그림 24의 조각보는 중앙에 음색으로 구성된 마방진 구조를 양음 양색으로 구성함으로써 전체적 균형을 이루고 있고 중앙에 쓰인 금의 백색이 가장자리를 두르고 있어 만물의 짝, 번성, 열매라는 하도의 이치도 나타내고 있다. 오른내림형은 낙서의 수가 1, 2, 3, 4, 5, 6, 7, 8, 9와 같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수리적으로는 음과 양이 섞여 있으나 조각보에서는 하나의 색조가 오른내림의 구조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5, 그림 26의 조각보와 같이 음색의 선과 양색의 선이 바로 접하거나 같은 간격으로 배치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체적 조화를 이루어내면서 음과 양의 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방사형은 수리를 정확히 표현한 것보다는 변형된 경우의 조각보가 많은데 그중 그림 17의 조각보는 비교적 옅은 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음색 계열과 양색 계열의 색을 마주 대응시키며 매우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배열의 음과 양이 교차되어 전체적으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조각의 비율이 가로로 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완성도도 가로로 긴 직사각형이다.
그림 28의 경우는 중심의 마방진 구조에서 확장된 형상을 하고 있는데 방사형의 변형 중에서도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방사형 기본 음량의 위치와는 반전되어 있으나 음색의 배치를 위트 있게 하여 순환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낙서의 이치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또한 금의 백색과 토의 황색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하도의 이치도 담고 있어 만물의 조화를 염원하는 제작자의 심상을 느낄 수 있는 조각보이다. 이처럼 낙서에서 나타난 마방진의 구조가 다양하게 변형되어 만물의 순환 원리와 조화의 이치가 조각보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하도의 원리가 함께 표현된 것도 볼 수 있다. 4-3 천지복제도의 상. 앞서 바둑판의 수리를 통해 시크마방진을 단수의 원리로 해석하여 바둑판의 의미가 우주의 섭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렇다면 점은 검은 돌과 흰 돌이 개입되어 변화를 이루어가는 바둑을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중국 원나라 때 바둑책 현현기경의 무효수풀이 중 하나인 천지복제도를 단수의 원리로 해석함으로써 우주를 담는 또 다른 상을 밝히고 조각보에서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바둑에 다양한 기보가 있으나 천지복제도는 그 해석이 있어 수수께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것은 해석의 가능성을 연다는 측면이 있다. 천지복제도는 그림 29와 같이 검은 돌과 흰 돌이 배치되어 있는 기보이다. 전원점에서 시작하여 1방에 검은 돌 2개, 흰 돌 2개, 3방에 검은 돌 6개, 흰 돌 6개, 5방에 검은 돌 10개, 흰 돌 10개, 6방에 검은 돌 2개, 흰 돌 2개, 7방에 검은 돌 12개, 흰 돌 12개가 단순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6방의 돌은 7방의 순환고리로 여겨 7방으로 귀속시켜 7방의 검은 돌 14개, 흰 돌 14개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정하고자 한다. 이 구도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돌의 전체 수에 관한 것이다. 4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천지복제도에서 검은 돌과 흰 돌은 각각 음과 양을 의미하는데 전원점을 중심으로 각 방의 돌의 수는 그림 30에서 보듯 4, 12, 20, 28로 늘어난다. 각 수를 더하면 64인데 64의 단수는 1이다. 두 번째는 각 방의 돌의 수의 단수를 살펴본다. 그림 31과 같이 1방의 4는 4, 3방의 12는 3, 5방의 20은 2, 7방의 28은 1인데 각 방의 단수 4, 3, 2, 2를 모두 더한 수는 10이며 그 단수 또한 1이다. 세 번째는 그림 32로 요약할 수 있다. 각 방의 검은 돌과 흰 돌의 비율인데 각 방은 2대2, 6대6, 10대10, 14대 14로 그 비율이 1대1이고 검은 돌의 수는 2, 6, 10, 14, 흰 돌의 수도 2, 6, 10, 14이다. 각 돌의 합은 32이고 32의 단수는 5다. 검은 돌의 합 32의 단수 5와 흰 돌의 합 32의 단수 5를 더하면 10이며 10의 단수는 1이 된다. 이처럼 천지복제도에 나타난 바둑돌에 대해 배치를 수로서 분석했을 때 모두 1로 귀결됨으로써 낙서의 만물의 순환이라는 의미와 상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치를 담고 있는 천지복제도의 상이 조각보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자 천지복제도에서 4가지 유형을 도출하고 그 유형을 담고 있는 조각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십제형의 경우
천원을 중심으로 굵은 줄로 표시된 네모의 각 꼭지점에 4개의 음량이 있고 그 네모를 마름모로 둘러싸고 있다. 일방의 음과 양을 확장하고자 6개와 양 6개를 대각선으로 연결하면 좌우로 45도 기울어진 직사각형이 구성된다. 그림 33은 이러한 십자형의 구조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조각보인데 네모와 마름모의 음과 양의 색으로 구분될 만한 세모 조각들이 구성되어 있다. 음의 세모 조각은 오른쪽으로, 양의 세모 조각은 왼쪽으로 회전하는 구도로 배치되어 있다. 두 번째 사각틀형은 중심으로부터 가장 바깥쪽의 모서리를 향하고 있는 사선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5방까지에 배치된 음과 양은 각 6개씩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네모가 확장되는 파문은 균일한 너비로 진행된다. 4개의 사선은 경우에 따라 중심에서부터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림 34에서 보이는 것처럼 조각보는 중심이 통일된 하나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의 색만 쓰고 있으나 그 안에 날고 있는 학을 위아래로 배치하여 음양의 운동감을 느끼게 하고 중심에서 많이 사용된 양을 상쇄하고자 가장자리에는 9개의 조각의 음과 양의 색을 이대호로 배치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조각보에서는 음과 양과 중앙의 황색이 모든 조각에서 섬세하고 균형 있게 배치되어 만물의 조화와 다채로운 상을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 파문형은 천원을 중심으로 네모가 규칙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천원과 일방만 음과 양의 시작점으로 보면 그림 35의 조각보는 간색이 끼어있는 다른 배치와 달리 중심에 양색과 음색이 접하여 배치되었다. 이것은 태극을 의미하는 천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방의 황색에 이어 3방의 양색, 5방의 음색, 7방의 양색, 9방의 음색이 배치되어 천지복제도에 배치된 음양의 질서, 즉 음과 양이 하나로 시작되어 순환하면서 확장되는 이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각보는 만물의 생성과 순환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바둑판형은 음양의 배치를 가로와 세로로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상이다. 파문형에서와 마찬가지로 6방의 음 2개, 양 2개는 7방에 귀속시켜 이해하기로 한다. 그림 36의 조각보는 일견 자유롭게 음양이 배치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양색을 A, 음색을 B로 치환할 수 있고 A는 A와 비슷한 양색 계열, B는 B와 비슷한 음색 계열의 색으로 치환하여 그림 37과 같이 정리하였다. 중심의 네모 조각은 양색인데 음색 계열로 고리를 달아 중심의 음양을 함께 배치하여 태극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개의 회색 서클에는 A와 B가 균일하게 교차 배치되어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가장자리에서는 좌측 아래로부터 양색이 우측 상단까지 배치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에서 음색이 시작되어 좌측 아래 끝까지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색의 진행 방향에서는 2개의 양색 계열이 배치되어 있고 음색의 진행 방향에서는 1개의 양색 계열, 1개의 음색 계열이 배치되어 있지만 이 구조는 명백히 하도에서 나타난 음량의 순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순하고 무질서한 구조로 보이는 이 조각보에 하도와 낙서에 담긴 생명 창조와 순환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순환운동을 하고 있는 5개의 강력한 힘을 나타낸다. 한편으로 본 연구자는 그림 36의 사각 조각보의 A와 B를 하도의 질서에 따라 A와 B의 색으로 배치하였을 때 현대 미학적 관점에서 정형화된 배색으로 느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완성 구조가 리듬감이 있으며 흥미롭게 여겨진다고 할 것이다. 제작자가 조각천이 부족해서였는지 위트를 더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의 A와 B의 색 배치가 하도의 이치를 한 겹 덮는 역할을 하여 그 진미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 조각보에서 천지복제도의 상을 명확히 확인하였으며 조각보가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민중들의 심성을 지배했던 우주의 창생과 질서의 원리인 음양오행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하도에서 나타난 태극의 상, 낙서에서 나타난 마방진의 상, 그리고 천지복제도에 나타난 음양의 상은 음양오행의 이치가 형상화된 것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5. 결론 및 재현. 동양예술 철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야나기 문해요시는 동양에서는 동양에서 길러진 직관이 있으므로 이 직관에 의한 미의 견해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미학이 단순히 지식으로 구성되는 학문이 아니라 당연히 그 배후에 직관을 요청한다면 동양에서는 동양의 직관에 의거한 미학이 생겨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각보의 해석감에 있어서 일상용품으로 여성의 한을 달리는 수단이자 근검절약의 정신으로 해석되어 온 틀에서 나아가 동양의 사상의 원형인 음양오행의 수리에 의해 해석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 1. 하도는 만물의 생성 원리이며 그 수리를 통해 태극이라는 상으로 지원된다. 오방색이 적용된 태극은 음색인 파랑과 양색인 빨강으로 순환을 표현하는데 조각보에서 태극의 상과 일치하는 구성과 배색을 확인할 수 있다. 2. 낙서는 만물의 순환 원리이며 그 수리를 통해 삼마방진의 상으로 지원된다. 삼마방진으로부터 기본형, 회전형, 오른내림형, 방사형의 4가지 유형을 추출할 수 있고 이 유형에 부합되는 조각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하도의 수, 10과 낙서의 수, 수가 더해져 만들어진 바둑의 천지복제도를 삼마방진의 확장인 19마방진으로 해석하여 십자형, 사각불형, 파문형, 바둑판형의 4가지 유형을 추출했고 이에 부합되는 조각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이로써 조선시대 조각보는 당대 사람들이 견지해온 음양오행의 원리를 담은 것으로서 우주의 생성과 순환의 원리를 담은 텍스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모든 조각보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조각보에 감추어진 소리가 내재되어 있음을 실증한 것으로서 조각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기준을 열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가 조각보뿐 아니라 우리의 전통 문화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되길 바란다.